안녕하세요. 오빠무라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덜 올랐다. 기대감 폭발. 여기서 중요한 워딩은 바로 기대감. 지금 서울 불장이라고 하는 가장 현실적 원인, 그 상승세의 기저의 효과는 바로 기대감이에요.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거래량에 의해서 거래가가 올라가고 그 거래가가 다시 가격을 들어 올리는 그런 어떤 역학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역시 부동산 한국적 가장 큰 특징은 심리입니다. 심리. 물론 모든 어떤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축이 투심, 이 심리의 어떤 이 기저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한국 부동산은 이런 기대감이 엄청난 어떤 이 임팩트 효과가 있죠. 특별히 이 호가를 올리는 거, 그리고 뭔가 투심을 조장해 가지고 가격을 띄우는 거, 전형적으로 이 사이클상에서 반복되는 어떤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 없이 2025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는 와중에 이런 기대감 폭발 때문에 한 달 만에 2억 뛴 아파트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된 아파트도 있지만 호가를 올리는 아파트의 궤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착시 현상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모든 올라가는 집값의 공식 지표에는 현장 거래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호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이게 융합되면서 섞여가면서 이게 같이 올라가는 어떤 상승세로 보인다는 그런 어떤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일주일 전보다 0.36%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에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역시 누적 상승률도 무시 못할 정도로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기대감이 아주 꽉 들어찬, 가스가 꽉 들어찬 풍선, 헬륨 가스가 풍선 안에 딱 들어차면 어떻게 돼? 위로 떠오르잖아. 근데 오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기 압력 때문에 터지고 말아. 집값 양상도 똑같습니다. 기대 심리라는 게 뭔가 받쳐줄 수 있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현실적 거래가가 좀 이렇게 발밑에 딱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특별히 지금 불장애라고 부르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지금 공급선에서 굉장히 펑크가 많이 났어요. 건설 부동산 업계가 거의 최악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업황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되면서 지금 3조 정도를 추경 예산에 리츠 예산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업계에서는 반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처음으로 적용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건설 업황이 굉장히 약화됐고, 15%에서 20% 내수 경기를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쪽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내수 경기를 다시 일으켜 세울 그런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는 50%라도 버틸 힘 생겼다라는 이 말이 나올 정도로 환매 조건 미분양 매입 12년 만에 부활하는 어떤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이 건설 업황을 좀 부양시켜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미분양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에 물려있는 금리 때문에, 환율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좀 운신의 폭이 없어. 그러면서 동시에 원가 상승분 반영해서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으니까 이게 손에 닿질 않는 거라, 분양가가. 그러니까 이게 건설 업황이 계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건설 부양을 위해서 좀 지원, 사이드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면서 동시에 자체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어떤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퇴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제도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끌어오르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펄펄 지금 끓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기저에 움직이는 건 심리다. 이 기대 심리라는 건 결국에 가서는 자금줄이 딱 끊겨버리게 되면 바로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역시도 기대 심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투심 자체가 자본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딱 뜨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바로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국감정원도 서울도 집값 곧 꺾인다는 어떤 시그널을 지금 계속적으로 주고 있거든. 그죠? 2019년 부동산
이 상황하고 지금 2025년 부동산 상황 아주 비슷하게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당시에도 뭐 서울 불장이라서 강남 상구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어. 그리고 비강남권까지 뭐 확산되고 뭐 엄청나게 지금 집값이 들려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결국에 와서 2020년, 2021년 지나면서 집값이 거의 뭐 곤두박질 치듯이 내리꽂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집값이 급격하게 식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그 당시만 해도 서울 집값만 현재 호황기, 서울 집값만 호황기였다니. 지금도 똑같잖아, 지금. 수도권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공 비행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 그죠? 서울 집값 두 개의 시장으로 하고 지금 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은 신고가, 최고가 계속해서 연일 뭔가 기록을 경신하는 그런 어떤 이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노도강은 오히려 그냥 완전히 문워크라니까, 마이클 잭슨의 뒷걸음 쫙 치고 있는, 이게 노도강이 실수요가 움직이는 어떤 동선에 끼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수요 자체가 강남 쪽은 아니 너무 올랐잖아. 이제 호가로 막 쳐올리고 있는데 3억, 4억, 뭐 심지어 뭐 10억 올랐다, 20억 올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접근을 해? 그러니까 노도강이 가장 중요한 어떤 표본이 될 수가 있는데, 노도강 집값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반영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장의 어떤 양상을 좀 잘 살피셔야 되고, 지금 기대심리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2025년 5월 되면서 99에서 111로 껑충 뛰었죠. 이 정부가 바뀌었어. 새 정부가 바뀌면서 그동안 정말 6개월 동안 국정 공백 뭐 어마무시했지 않습니까? 경제적 공황이 오는 거 아닌가, 뭐 굉장한 어떤 투심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뭔가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주식시장 살아나고 자본시장 살아나고 또 자산시장까지, 아파트 시장까지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그런 단기적 요소인데, 아마 이게 실질적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좀 이 불안한 심리들이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실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한국은행 이 연구 결과에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얼어붙게 하는 건 지금 자금줄이다. 결국 가서는 7월 전에 최대 한도로 땡겼다가 뭐 막차 수요 타자라는 그런 움직임, 뭐 가계대출 4조 원까지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대출도 뭐 DSR 확대 뭐 방안을 지금 고려 중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움츠러들 가능성 많아요. 기대심리 자체가. 결국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좀 대폭 높여서 시중은행 대출 여력도 이제 200조 이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없다. 분담금처럼 은행이 자기 자본을 좀 얼마만큼 쌓아 놓느냐에 따라서 대출 여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에 브레이크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을 쌓아둔다는 얘기는 은행으로선 돈 장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은행의 본질이 뭐야? 자본 장사잖아. 그죠? 이자 수입 없고, 돈 돌리고, 회전하고, 돈 풀어서 뭔가 계속 빨대를 꽂고, 거기서부터 수익을 얻는 건데, 이게 위축돼 버리기 시작하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니. 결국에 가서는 상당히 좀 대출 여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래서 집값은 지금 불장이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국 기대 심리에 기반한 집값 상승세는 꺾이게 돼 있다. 7월을 딱 주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대통령도 지금 깔딱고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만큼 한국 경제 전체가 상당한 어떤 위기감 속에 지난 1년을 버텨왔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버텨왔던 그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뭐 최첨단 산업, 뭐 AI 고속도로 타고 넘어야 된다는 어떤 대안도 나오고 있는데, SK와 뭐 아마존이 7조 들여서 뭐 2년 뒤에 가동하는 첨단 산업의 어떤 또 출발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도 지금 넛크래커를 지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IMF 당시는 일시적 교란 요인에도 뭐 구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상승기였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의 침체 하강기라는 걸 지금 워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넛크래커가 뭔가, 기술 품질 경쟁에서는 선진국한테 밀려, 가격 경쟁에서는 또 개발도상국들이 그냥 또 덜미를 덥석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도나 산업 경쟁력 약화, 고용 위기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전자산업 고급 기술은 뭐 선진국, 중저가는 중국에 의해서 밀릴 수밖에 없겠고, 그죠? 오타가 많네. 고흥이 아니라 고용 위기고, 중국이 아니라 중국이야. 죄송합니다. 넘어가. 이런 건 넘어가야 돼. 아무튼
역시 전체적으로 우리 먹거리가 뭔가를 확실하게 초점을 딱 잡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의 경제력 자체도 굉장히 지금 저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뭐 어마무시한 대출 끌어다가 내 집을 산다? 고점에 물려있는 그 집 모두 다 고금리 폭풍을 맞을 게 뻔하고, 어차피 7월 되면 확실하게 집값은 기대 심리가 조금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자를 좀 뒤로 길게 빼고 확실하게 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공격적으로 진입하시고, 조금 내가 스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여지없이 브레이크 딱 밟고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틈새를 노리시라. 공공임대,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이번에 동탄에서 모집 공고 발표를 했습니다. 임대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도 요새는 민간 주도형 임대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축 분양 아파트하고 거의, 아니 더 이게 뭔가 좀 품질을 잘 뽑아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가격 면에서 괜찮다면 접근해볼 그런 충분한 요지가 있죠. 동탄 파라곤, 동탄 2신도시에서 이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이 임대 아파트인데,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나눠서 이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 이 타입이 굉장히 좋아. 보통 임대하면 굉장히 소형 위주로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중대형 평수야. 82제곱하고 108제곱, 139제곱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라는 전형적인 어떤 간판을 달았게, 민간 임대하면 또 분양가 또 장난쳐가지고 어마무시 또 사람들 설거지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 동탄 파라곤 이 임대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특별 공급이 2억대, 3억대야. 82제곱인데, 82 타입인데. 그리고 일반 공급은 108 타입이 5억대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나왔던 가격대하고 좀 비스무리하죠. 일반 공급은 조금 단가가 높아요. 근데 이게 이후에 분양 전환이 될 수가 있는 또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입 비용은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다. 특별히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죠? 30평대 가깝게 살면서 그래도 한 3, 4억대, 3억대로 내가 2억대도 있잖아. 그죠? 2, 3억대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 한번 좀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아주 간단합니다. 청약 통장 필요 없어. 거주 지역 필요 없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가격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나오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초기 비용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청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2, 3억대로 진입하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금액,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 산정이 된다는 것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공급 세대수가 997세대. 여기도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주택은 세대당 한 건에 한해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가 안 돼. 그죠? 세대원 모두 청약 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 무효 처리가 된다는 것 좀 명심을 해두시고요. 특별 일반 공급 공의 신청 일자가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한번 들어가 보시라. 들어가 보셔서, 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광고하면서 뭐해 내가. 공공임대인데. 그죠? 이런 곳은 좀 무주택자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탄 파라곤 3차, 동탄 트램이 개통이 되면 그래도 동탄역과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가깝게 나올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 일단은 초기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개인 어떤 자금 부담 줄일 수가 있겠죠. 신주건 문화타운 마지막 1247세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단지 배치도 거의 남향 쪽으로 배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동호 배치도 역시도 균등하게 30평대나 또 그 이상 평수나 잘 층수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이건 민간 지원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다를 게 없어요.
민간 분양하고 거의 비슷한 품질의 모습을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82제곱 같은 경우 판상형으로 뽑혀져 나오고 108제곱 같은 경우도 역시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실을 보면 뭐 그래도 30평대니까 충분히 어떤 공간감이 있고 뭐 창이 굉장히 좀 넓은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인조 대리석 붙여 놓는 것 뭐 좀 인상적인 것 같고 식탁이 6인용 식탁 요새 뭐 대세죠. 잉글리시 다이닝룸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단 현관이 회랑식으로 쭉 되어 있어서 뭔가 좀 공간감이 개방감이 좀 있는 그런 느낌적 느낌을 줍니다. 다용도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파우더룸 그리고 드레스룸이 어느 정도 딱 이 연접성을 가지고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드레스룸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실도 욕조가 배치가 되어 있고 샤워 부스 또 침실 3도 그렇게 작지 않은 나름 뭐 생활 공간 면에선 상당히 좀 구성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8제곱 같은 경우는 뭐 거실이 굉장히 와이드하죠. 굉장히 넓은 어떤 광폭 거실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천장은 우물식으로 해서 조금 더 뭔가 이 공간감을 더 높이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주방 뭐 역시 주부들한테는 수납 시설이 가장 중요하니까 밑에 수납, 위에 수납 확실하게 쫙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랑식 현관 역시 중대형 평수의 가장 또 상징적인 어떤 최근의 대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용도실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팬트리와 뭐 이 드레스룸도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이 상당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 민간 임대라고 봐서 허투루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분히 내가 저비용으로 뭐 남부럽지 않는 민간 분양 신축 아파트의 어떤 이 설계 구성도를 가지고 내가 그 생활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이후에 또 분양 전환할 수 있는 또 우선권도 주니까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분양 일정은 6월 30일 일반, 특별, 공의 똑같이 접수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청약통장 필요 없는 10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뭐 이런 데는 그래도 뭐 2, 3억대로 진입할 수 있다면 굉장히 땡큐한 거죠. 예. 그리고 청담 루엘. 여기도 뭐 최상급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15건 부정청약 나왔죠. 3건 정도가 무순위로 나올 것으로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1261가구. 근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5구제곱인데 17억이야. 17억, 18억, 그죠? 20억짜리도 있네. 11층, 20층은 로얄이니까, 그죠? 17억인데 지금 시세가 27억에 거래가 됐어요. 10억 정도 올랐죠. 분양하자마자 이렇게 올라버려. 그러니까 강남을 사람들이 그냥 목숨 위장 전입을 해가면서까지 당첨이 되려고 몸부림치는지 딱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한 어떤 상승세를 띠고 있는 이 청담 루엘인데 청담 자이가 지금 매물로서는 뭐 27억, 28억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0억 정도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겠다. 아무튼 뭐 여러 곳에서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나 또 분양가 상한제 혹은 무순위 집주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급한 마음 가지고 막 쫓기듯이 집을 사시면 손해볼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절대로 기회는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7월 되면 또 집값 꺾여. 그냥 탁 꺾이게 돼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좋은 성과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서울 집값은 결국 기대 심리가 지금 거의 밑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심리라는 건 결국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가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어느 정도 약간의 경색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이런 불장도 결국 다 그냥 해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불장불장 오른다 뭐 상승세다 뭐 역대 최고가다 현혹되지 마시고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우회로와 틈새로를 발견하시면서 이제 집값의 왜곡된 가치는 어느 정도 정상 궤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잘 기다려 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